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조례안 44건, 예산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안 2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5.18 관련 응답하라 1980이라는 주제의 릴레이 5분 자유발언과 환경복지위원회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교육청 추경 예산안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48억 원이 증가한 3조 1,323억 원이며 퇴직 교직원 인력 풀 구축 등 13개 사업에 대해 48억 4,500만 원이 감액되고 5.18 교육자료 발간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11억 9,500만 원이 증액 의결됐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실시한 시정질문은 광주시와 시교육청 현안에 대해 박미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정 질의는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는 물론 지역 방송사 중계를 통해 생생하게 시민들의 안방으로 전달됐습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서류 제출 요구 조례안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등 11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5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만나이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 등 2건, 총 4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광주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신청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 청취안 2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1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광주시 행정과 교육행정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시정 보완하고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 5에 따라 위임된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공동주택 안정성 및 품질을 높이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정다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 민주광장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5.18 민주광장 사용 신청의 기한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발의됐습니다.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리 주체의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발의됐습니다. 구독 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환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부각된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지만 플랫폼 등 기반 구축 등이 어려워 시장 경제 진입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번조례안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용을 지원하는 구독경제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구독경제 적용 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활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구독경제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지속 가능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경제성과 편의성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시장 경제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속 확장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문 인력의 문제,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새 혁신 TF팀의 내용입니다. 왜 아직까지 안 됐을까요? 사고 이후에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광주 폴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 폴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도시와의 긴밀성, 도시 경관과의 조화, 연결성의 상실,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장애 주치의 병원 33곳 중 18곳, 54%가 주 출입구에 자동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장애인의 날 전날인 4월 19일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광주시 관내 소화전은 지상식과 지하식을 포함하여 4,520개입니다. 그중 소방용수 표지가 설치된 곳은 1,065개로 전체 소화전의 23%에 불과합니다. 설치 비율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합 쇼핑몰을 명분으로 광주 시민의 이익이 아닌 사업자 수익을 우선시한 4천여 세대가 넘는 초고층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광주천에 근접해 있는 전방 1심 방지터 부근에는 향후 1만여 세대가 넘게 개발 예정되어 있고 현재도 교통 체증, 또 도시 열섬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지하철 공사 구간의 핵심 교통안전 대책인 안전관리 계획서가 엉터리로 작성되고 도시철도 건설본부도 철저한 검증 없이 봐주기식 승인을 해주면서 교통 체증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또 어떻게 시장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용적률을 올려서 층수를 올리고 건폐율을 올려서 큰 단지를 짓고 세대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집의 개수를 늘리고 싶어 합니다. 광주시는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모두 늘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업 이익을 늘려서 공공성이 후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리고 주체적 존재감을 가지고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사고가 나자마자 모든 학교에 수영장을 의무 설치하고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시의회에서도 직업 위탁 교육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또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이나 또 1차 추경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당시 우리는 모두 19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5.18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당사자들께서 의도하지 않으셔도 5.18은 상속되었습니다. 광주의 시민들은 원한 적 없었지만 광주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5.18을 상속받았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지난 43년간
광주라는 이유로 공격받고 차별받았습니다. 현재 구묘역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3년 1월경 고령사회정책과가 가진 묘역 현황 자료와 실제 존재하는 묘지의 기수조차 달리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점에 고령사회정책과가 가진 묘역 현황 자료와 5.18 소년과가 가진 묘역 현황 자료 역시 서로 묘지 기수도 다르고 더군다나 매장자의 표시도 다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체계 없는 기록물 수집 시스템은 2015년 기록물 기증 14건 중 8건의 기증 날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9년 기증 13건, 2020년 기증 24건, 위탁 3건은 기록관리 시스템에 단 한 건도 등록되지 않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수개월째 공석인 기록연구사, 박스째 쌓여있는 수집자료, 그리고 원형 훼손되고 있는 보관 자료들, 창고 한켠에 지난 기억으로 켜켜이 쌓여놓기엔 우리에겐 5.18은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2023년 오늘 5월 단체는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5월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우리는 더 이상 연대와 공동체의 대동세상을 꽃피우는 것이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공문을 통해서 43년 동안 주인의 자리를 양보했다. 5.18 행사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5.18의 주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선배 시민들의 헌신으로 박동을 시작한 5.18의 심장 광주는 세계인들의 가슴에 민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대리인인 5명의 의원이 25분간 언급한 일련의 상황들은 현재 5.18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비상 상황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이런 5.18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훼손되지 않은 숭고한 긍지를 후대에게 물려줍시다. 환경부는 황룡강 국가장록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천봉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우선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지자체 사업 신청에 따른 환경부 선정 과정에서 황룡강 인전 서천봉구 하수관거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는 이점, 황룡강 장록습지 및 영산강 수질 개선 효과와 상시 유랑 확보 효과, 광성 측정 구간 수질 개선, 수질 오염 총량제 수질 목표 달성의 긍정적인 효과, 황룡강 장록습지 환경 개선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등의 이점과 효과 등을 보더라도 서천봉구 분류식화 사업은 즉각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도시장급의 책임자가 직접 지휘하는 상시적 지산학 거버넌스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광주시는 대학 지원 체계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와 집행부 내 과감한 전담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합니다. 셋째, 라이즈 사업에서 대학 지원 체계에 담당할 플랫폼 조직을 지역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와 공론화를 통해 지정해야 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진산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산요양원 관리권에 대해 관계자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어 시립수목원을 방문해 한국정원과 전시 온실을 비롯한 수목원 시설 및 수춘천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5월 10일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 60여 명은 국립묘지를 합동 참배하고 제1묘역 문제학 열사 및 행불자 묘역 등을 차례로 돌아보며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만큼이나 가족에 대한 깊은 마음과 표현을 더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